무효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X에 O예요? X. 왜요? 무효면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무효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무효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2번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따라서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비진입 표시, 통정오입 표시인데 명의신탁 약정은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선악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되는 거니까 이건 여기다 집어넣을 문제 아니죠. 다시 말하면 상대적 무효라는 말은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는 무효라는 말이고요.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는 것은 뭐죠? 통정오입 표시하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두 가지고, 명의신탁은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을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죠. 일단 교재 이제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교재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단 개념은 뭔가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고, 여기서는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교재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은 원칙과 예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막 수평적으로 막 깨알같이 외우시면 문제 풀 때 별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 원칙과 예에서 많이 정리했었죠 그동안.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그죠? 원칙이 뭐라고요? 무효다. 다시 말하면 무효이긴 한데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은 뭐죠? 무효라는 점은 뭐죠? 마찬가지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실제는요, 유동적 무효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동적 무효도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유동적 무효는 뭐라고요? 무효다. 따라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중도금을 주기로 했더라도 중도금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무효와 달리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는 게 있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뭐는 유효하다고요? 계약금 계약은. 자, 기억나시나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그 말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뭐는 유효하다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뭐가 무효라고요? 매매 계약.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해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은 부당 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다시 말하면 해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는 뭐죠?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 하니까요? 유효하니까요.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중도금을 줬어요. 지급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줬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 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뭐는 있냐면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니까 매매대금 내놔라 자식아 못 준다 자식이라고 거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자 못 간다 자식아라고 거절할 수는 없다. 왜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존재합니까? 협력 의무는 뭐죠? 존재하니까요. 다시 한번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됩니까? 협력은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매매 대금은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줄 필요 없어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대금은 줄 필요 없고 협력은 뭐죠? 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매매 대금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됩니까? 협력은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돈 안 주면 협력 못한다 짜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다. 왜요? 돈은 줄 필요 없는 거고 협력은 뭐죠?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예?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무효인 이유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인 건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뭐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죠. 항상 그런가요? 아니면 어쩌다 그런가요? 항상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토지를 거래할 때 무슨 허가를 받아요?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는다고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뭘 받게 돼요? 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허가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효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효니까 매매 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뭘 받아야 유효한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거니까 허가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니까 매매 대금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는 받아야 돼요? 허가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허가 받으러 가자 그러면 못 간다 짜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는 거죠? 협력 의무는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자식이 싫대요. 일방이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 간다 그러면 법원에다 청구해서 협력을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놈이 안 간다고 하는 바람에 허가를 못 받아서 등기를 못 받아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냐면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요 협력 의무를 뭐로 보죠? 부수적 채무로 봅니다. 다시 한번요.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로 봐요? 부수적 채무로 보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일방이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교재 봅니다. 자, 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2입니다. 2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상대방이 허가 신청의 협력을 거절할 경우 소를 제기하여 허가 신청이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제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판례들이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죠? 강제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허가 신청의 협력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의하여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제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4번 볼까요?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죠? 처분금지 다음에 띄워줍니다. 처분금지 뭐는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협력 의무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허가 신청에 협력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위약금 약정도 뭐죠? 가능합니다.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이것도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취소란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 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취소가 뭐라고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니까 사기다 강박이다 차고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범위 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사회적이다. 그때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죠. 기타. 첫째, 지정해제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문제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정해제가 됐다.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건물 거래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뭐인 것이 원칙이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뭐까지 싹 무효입니까? 건물까지 무효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또 원칙만 기억하세요. 그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죠.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뭐라고요? 유효해요.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그냥 무효인 거예요. 무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방이 허가받을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데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뭐냐? 학습하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요 부분에 판례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아까 좀 판례 좀 봤잖아요. 근데 개별주를 기억하지 마세요.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기본적 틀을 물어보니까 큰 틀만 기억하시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꼭 뭐 하셔야 돼요? 깔고 가셔야 된다. 항상 우리 민법은 뭐가 중요한 과목이죠? 원칙이 중요한 과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뭐가 나오죠? 일부 무효가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건해 가지고 교재 나와 있는데 가입합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일부가 무효면 뭐라고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오죠. 일단 의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고, 우측에 보시면 요건해가지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고 2번 다른 법률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3번 그 무효인 부분이 무효가 아니 무효인지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의미 없습니다. 효과 다른 법률에서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건 가슴 아프게도 큰 틀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메모 좀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이런 게 나와요. 원칙,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이 되면 뭘로 바뀌는 게 원칙이냐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능,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이런 거 들었죠. 어음을 작성했는데 어음이 형식을 갖춰서 무효인 경우에 차용증, 채권증서로서 유효할 수가 있지만, 차용증이 무효인 경우에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예외.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긍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하는 것. 이거 그냥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용어거든요. 근데 요건데 요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3 보시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필 증서의 유언이죠. 그러면 유언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언은 대표적인 뭐가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중요하시죠? 따라서 유언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죠? 긍정한다. 기억하시고. 근데 나머지 1, 2, 3을 보시면 혼인의 출생자, 친생자, 인지, 이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죠. 그죠? 그죠? 따라서 네 번째, 가족법상 행위, 친족 상속법에 대해서도 뭘 인정하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크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요. 또 입양, 인지, 입적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친족 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무효행위 전환인데, 원칙적으로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행위로 바뀝니다. 뭘로는 못 바뀝니까? 요식행위로는 못 바뀝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한 전환을 인정하고요. 가족법, 친족 상속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죠. 이거는 진짜 정리를 해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
불가능한 경우죠. 추인할 수 없는 경우.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뭐의 일종입니까?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두 번째,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요 무효행위의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이러한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그렇죠.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 다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데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해되시나요? 제가요 어젯밤에 술을 이빨 처먹었어요. 완전히 필름도 끊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안경도 깨져 있고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그 무효라고 미쳤나봐 내가 이러면서 일어났더니 세상에 이 미친놈이 그 만취 상태에서 제 집 아파트를 팔았어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니까 뭐죠? 무효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계약서를 봤더니 어이구 끝내주기 잘했어. 기억도 안 나지만 아마 술 처먹어가지고 막 윽박질러가지고 저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추인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술 깨고 해야죠. 나 추인하겠다. 이걸 언제 해야 된다고요? 술 깨고 해야죠. 아직도 그냥 만취 상태에서 막 굴러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 자자 내가 추인한다. 내가 왜 안 이해해봐 의미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후죠. 이해되시나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다면 이것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잖아요. 취소가 뭐라고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니까 취소를 했으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도 무효인데 다만
취소할 수 있고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이것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박을 당했어요. 강박을 당하고 나서 강박을 이유로 뭘 했거든요?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이미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뭐로서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강박 상태에서 뭘 벗어난 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이미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기억나시니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시는 표정을 잡으죠.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요. 정승아 씨가 합수부에 끌려가가지고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뭐죠? 헌납, 증여한다 그러고 뭐죠? 자택에 와 있는데 기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강박에 의하여 내가 쪽팔리게 이런 거 했는데 나 취소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더니 하수부에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취소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하길래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아니다 나 추인하겠다 했다. 이게 뭐냐? 취소를 하게 되면 이미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됐으니까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고요. 추인했으니까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데 언제 해야 된다고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안 했어요? 예? 김재규 씨만 했어요? 정승아 씨는 안 했나 보다. 다시 한번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된다. 이 사례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추인으로서 뭐죠?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취소라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왜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이 되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왜 이렇게 처음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행위도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인데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죠? 유효가 된다. 일종의 예인 거고요. 물론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제3자 권리는 뭐 할 수 없겠어요? 침해할 수는 없겠죠. 그건 뭐죠? 기본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서 확실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회 가지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이 나오는데 가입표예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재 내용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순간 또 무권대리 개념이 또 흔들려요. 그래서 무권대리 개념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입표, 6번은 가입표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법률행위의 취소는 시작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일찍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쉬었다가.